안녕하세요.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샛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항균제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배웠던 DNA 복제 과정과 프로테인 합성 과정에 이어서 항균제가 이 과정들 중 어느 부분에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항균제는 크게 살균제와 정균제로 나뉩니다. 살균제와 정균제의 차이점은 뭐냐면, 살균제는 항생제를 썼을 때 세균이 완전히 사멸을 해서 항생제를 끊어도 세균이 사멸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. 근데 정균제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썼을 때는 세균이 증식을 멈추지만 그 항생제를 끊고 나면 다시 증식을 시작해서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항생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살균제의 기전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중에 첫 번째가 DNA 합성 억제, 그리고 두 번째가 DNA 구조 파괴, 세 번째가 RNA 합성 억제가 되겠고, 네 번째는 세포벽 파괴가 되겠습니다. 일단 DNA와 RNA는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봤을 때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DNA 자체는 설계도고 RNA는 그 설계도를 출력해낸 출력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그 출력물을 가지고 공장에서 리보솜이라는 공장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DNA 합성을 억제하는 건 우리가 DNA 합성 과정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, DNA 그 꼬임을, 이 부분의 꼬임을 잘라내서 꼬임을 풀어주고 다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DNA 자이레이즈와, 그리고 만들어진 주형 가닥과 그에 복제된 복제 가닥을 두 개를 떨어뜨려 놓는 DNA 토포아이소머레이즈, 이 두 가지 효소에 바인딩을 해서 이 두 가지 효소의 기능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NA 합성 억제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DNA 구조를 파괴한다는 것은 설계도면 자체를 찢어버리는 게 되겠는데요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, 그리고 세 번째로 RNA 합성을 억제하는 거는 이 DNA 가닥에서 RNA 가닥을 만들 때 필요한 RNA 폴리아이소머레이즈, 즉 RNA 중합 효소에 바인딩을 해서 RNA 합성을 억제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. 이 과정들을 보면 세포의 그런 설계도면 자체를 없애거나 파괴하거나 억제하고, 그럼으로 인해서 그 세포가 스스로 그런 중한 손상이 있었을 때에는 세포가 스스로 사멸 단계를 진행을 시킵니다. 그래서 세포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, 그래서 살균제에 해당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세포벽 파괴 기전이 있는데요. 이 세포는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고, 이 세포벽이 파괴가 될 경우 이 외부에서 이런 물질이 이 안에 물질과 섞이게 되고, 그 삼투압에 의해서 이 세포는 터지게 됩니다. 그래서 세포는 사멸하게 되죠.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살균제에 해당되겠습니다. 그렇지만 세포벽 기전은 DNA 합성이라든지 복제라든지 프로테인 합성 과정과는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 정균제의 기전에는 리보솜에 관여하는 기전이 있겠는데, 그 중에 30S 리보솜에 바인딩을 하는 항균제가 있겠고, 50S 리보솜에 바인딩하는 항균제가 있겠습니다.
30S 리보솜에 바인딩한 항균제의 기전 중에는 A 사이트, 아까도 얘기했듯이 30S 리보솜에 A 사이트에 tRNA가 바인딩을 한다고 했죠. 그 tRNA가 붙는 거를 막아서 그 공정 라인을 멈추는 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돈을 엉터리로 판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. 30S 리보솜에 항균제가 결합해서 그 코돈을 엉터리로 판독해서 엉뚱한 아미노산 엑시드가 폴리펩타이드 체인에 결합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겠고,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엉뚱한 단백질이 형성이 되겠고, 그 엉뚱한 단백질들이 효소나 구조물들로 기능을 하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정균제의 범위 안에 들어있지만 결국에는 세포에게 굉장히 큰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세포가 사멸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살균제로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30S 리보솜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A 사이트에부터 tRNA가 바인딩하는 걸 방해하는 거는 단순히 공정 과정, 조립 과정을 방해하는 데 그쳐서 정균제로 포함이 되지만, 코돈을 엉터리로 판독하게 하는 거는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살균제로서 기능한다라는 점을 예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50S 리보솜에 바인딩해서 작용을 하는 항균제의 기전이 되겠는데요. 이 50S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성장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이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아미노산 엑시드가 하나 붙으면 한 칸 이동해서 다음 자리가 노출이 되고, 그 자리에 아미노산 엑시드가 새로운 아미노산 엑시드가 바인딩을 하고, 이런 식으로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어떤 자리를 통과를 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는데요. 이 채널을 막아버린다든지, 그 터널을 막아버린다든지, 아니면 아미노산 엑시드가 다음에 와서 붙을 때 이 부착시키는 걸 막아버린다든지 하는 기전을 통해서 이 단백질 합성 과정을 억제하는 그런 기전이 되겠습니다. 또는 이 30S 리보솜과 50S 리보솜이 이렇게 결합을 해야지만이 이 제대로 된 공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, 이 결합 자체를 막아버리는 기능을 하기도 하겠습니다. 그런 항생제도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폴레이트, 즉 엽산 합성 억제 기전이 있는데요. 이 폴레이트는 그 세균이 이 폴레이트, 엽산을 합성해서 DNA와 RNA를 구성하는 핵산을 합성을 해냅니다. 이렇게 이제 이 핵산은 세포 분열에 필요한 재료가 되겠는데요. 그 엽산 합성을 방해를 해서 말하자면 세균을 굶주리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증식을 못하게 막는 것이 되겠습니다. 만약에 항생제를 쓰다가 중단을 하면 이 폴레이트 엽산 합성이 다시 재개가 되겠고, 굶주리던 세포는 다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다시 증식을 하게 되겠죠. 그래서 이거는 정균제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항균제, 즉 살균제와 정균제의 각각의 기전에 대해서 알아봤고, 살균제의 기전 중 네 번째인 세포벽 파괴에 대한 기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